네, 안녕하세요. 준긴스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이제 고통이 많았습니다. 제가 학원을 성장을 시킬 때도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고, 물론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매일 제가 300m씩 뛰거든요, 거의. 300m? 예,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300m씩 뛰는 이유는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저희 학원은 엄청나게 성장하였고, 저는 오늘도 하루하루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준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막스 김선배입니다. 저는 운동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절 길에 가면은 보이는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서 집회에 나가고 하면서 힘겨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이 조금씩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냉면장인 김사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함흥에서 내려오신 사부님 밑에서 냉면을 직접 사서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 전통의 맛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의 맛을 버리더라도 그 냉면을 배우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함흥의 전통 맛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진짜 함흥냉면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모인 분들은 굉장히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이제 노력과 고통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300m를 뛰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학생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좀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야 내가 이 아이들을 지키고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나의 어떤 체력부터 올리자라는 생각으로 300m 달리기를 제가 시작한 게 벌써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엄청나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냉면 만들 때 요즘은 사실 다 뭐 계량화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전통의 맛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통의 맛은 사실은 그 맛의 기준점을 잡아서 매번 달라지는 것 속에서 그 핵심의 그 함흥의 맛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건 어떤 정신이고 본질이라서 예. 개인의 입맛을 자꾸 따르면 그게 자꾸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모순 같아요. 개인의 입맛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계량화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계량화에는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매일매일 맛보면서 매번 수정하고, 사실 돈도 냉면으로 적당히 벌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 돈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함흥의 본질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진정성이죠, 결국. 그렇죠. 네.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제휴도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못 믿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 본질을 돈장사로 그냥 바꿀까봐. 예. 이게 지금 시대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로 도배된 시대이다 보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맛을, 정신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돈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집회를 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위해 나아간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흥냉면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사실은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야 기본적으로 저희가 발 뻗고 잘 수 있죠. 저희 선생님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선생님이 몸이 아프셔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을 해서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는 걸 저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 마인드가 좀 약간 부족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자아 비판을 해보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한 건 없었는지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감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자기를 희생을 하게 될 때, 그럼 정말 모두 다 살기 좋은 세상이 오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고통을 극복하고. 그거가 이제 필수예요. 사실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통을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자꾸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편하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저 솔직히 약간 죄송해요.
그럼 저희 약간 의자 저- 빼고 저 투명 원- 의자로 앉아서. 저도 사실 그걸 제안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원래 사실 네. 의자에 잘 안 앉아요. 아, 네. 저는 원래 사실 의자가 집에 별로 없어요. 저희 집에 와보시면 저희 탁자만 있고 의자가 없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 학원에서도 제가 아직 우리 아이들이 아직 약해서 제가 실행을 못 하고 있는데 네. 투명 의자 데이를 하루 만들어 보려고. 아, 그래서 모든 교실에 의자를 다 빼고 네. 아이들이 전부 다 투명 의자로 앉아 있는 거죠. 사실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하게 되면 이 쓸데없는 의자를 없애가지고 이 나무 이런 소모도 없어지고 자연 요즘 나무 부족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사실은 의자가 없어야죠. 왜 우리가 편하게 앉기 위해서 나 몸 하나 편하자고 그러니까. 왜 이 나무를 자르고 이거 가죽인 것 같은데 지금 의자도 이 가죽을 위해서 생명체가 하나 죽은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이 앉아있으면 굉장히 죄책감이 들어요. 저희 그럼 일어나고 지금이라도 투명 의자로 지금이라도 그냥 투명 의자로 좀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네. 마음이 편하네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아직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설마 벌써 견디기 힘드신 건가요? 아니요 더 고통스러울수록 참아야죠. 저는 그 말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참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제가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사실은 고통이 아니었던 그거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 사는 거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바보 같은 이기심에 그렇게 획책되곤 합니다. 아 잠깐만. 근데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어떤 고통이라도. 저는 하루에 500m 달리기 때문에 30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헬스도 꾸준히 하고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다 고통을 참는 어떤 노력 기분 중 하나예요. 예. 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 좋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오늘 견디면 저는 한 명의 학생을 더 제가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물소 한 마리의 미소와 나무 한 그루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희가 몸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요. 그쵸? 저의 맞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만큼 네. 나무 한 그루와 소의 가죽을 지킬 수 있다면 아니 뭐 똥이 마려우신 거예요? 아닙니다. 혹시 물소를 생각하면 울고 예, 계십니까? 맞아요. 너무 슬퍼요. 아, 저희 충분히 고통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반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 500m도 저는 좀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많이 하고 있다. 제가 지금 해보니까 이거를 투명 의자를 제가 최소 4시간은 견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들었고 역시 사람은 완성될 수 없다. 끊임없는 희생, 노력을 통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제가 지금 또 깨닫게 됐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선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700m를 뛰겠습니다. 어우, 하루에 내가 괜찮겠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 의자에 앉으면서 좀 자아 비판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나약하고 이기적인 저를 좀 발견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물소의 생명을 생각하면 이따위 다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직도 이 몸뚱아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스스로를 반성합니다. 편한 게 뭐라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사실 굉장히 좋은 챌린지였어요. 훌륭한 운동이었죠. 네. 또. 찬물을 뒤집어 써서 예. 그 애들의 고통을 나누자. 내가 얼음이다. 뭐 이런 거 내가 아닌가요? 어려움이다. 네. 그런 것처럼 그 챌린지가 사실은 딱 한 번으로 끝나서 너무 아쉬워요. 그런 챌린지가 좀 계속 생겨가지고 또 어떤 챌린지가 있을까요? 혹시 아까 저희가 투명 의자를 했는데 네네. 의자에 앉는 게 좀 약간 죄스럽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 물소와 나무의 고통을 좀 나누기 위해서 네. 한 달에 한 번쯤은 의자에 뾰족한 물건들을 놓고 거기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 거죠. 물소가 가죽을 벗겨질 때 그 아픔과 나무가 톱으로 잘릴 때 그 아악한 그 느낌을 저기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더 제안드리고 더 싶습니다. 좋은 게 있나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의자를 깔고 있는 것 자체가 예. 물소의 생명과 나무를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깔고 앉아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위에 모셔야 될 분들입니다. 존중해. 모셔야 될 생명입니다.
저는 상상도 못한 지금. 모세요 빨리. 와, 모시세요. 물소와 나무를 모시세요. 우리들을 진짜. 위해 희생하고 있던 아, 이 정신이 바로 우리 엉덩이에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자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역시. 체어업 챌린지라고 이름 지으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체어업 챌린지. 체어업 챌린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를 하면 우리는 이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신 노동자분들을 기리고 그리고 이거의 희생,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주신 물소와 나무들을 다 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저희는 사실은 이거를 사자마자 머리 이고 다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 영상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혹시 힘들어 보이시나요?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힘드신가요? 아니요. 안 힘드시죠? 아닙니다. 몇 번이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의자를 빼서 머리 위로 올리세요. 내가 이걸 힘든데요? 인생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쉬운 길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장 일어나세요! 핸드폰을 켜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저희는 엄청 선언합니다. 뭐였죠? 무슨 챌린지였죠? 체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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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 마음 자취방에서 모든 편찮은 마음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구원자 마음을 불러와서 한번 재밌게 놀아봤습니다. 저희 마음 자취방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이 약간 좀 이거 맞는 말 같은데 약간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시는 그런 마음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끼는 마음들을 불러와서 같이 놀아보고 다구리도 좀 패고 네. 그렇게 저희 이제 채널을 운영을 해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모든 마음은 편찮다라는 이제 얘기로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제 모든 마음은 편찮은 그 상태를 앞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마음이 편찮다. 그래서 내가 좀 구해줘야겠다, 도와줘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이거를 구원자 신드롬이라고 보고 실제로는 근데 그 구원자 신드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실제로 본인이 그런 상태시거든요. 본인이 그런 상태라서 자기의 어떤 이 안 좋은 상태, 아야한 상태를 남들 그렇게 투사해서 보고 있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마음 분야에서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운동권 할 때를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냥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뭔가 막 사람들이 다 뭔가 불쌍해 보이고 뭔가 돌봐줘야 될 것 같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구하는 자의 포지션에 자연스럽게 되면서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운동권은 문제가 없으면 안 돼요. 늘 편찮은 마음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영웅 포지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계속 필요로 했던 것 같고 아까 뭐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굉장히 쉬운 소재를 그냥 가져다가 내가 영웅이 되려는데 쓰는 것 같고 사실은 이 지금 시대에 어떤 인기 많은 영웅이 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제가 10분 만에 당신의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마음을 깨닫게 해 드립니다. 이런 말을 그냥 던지는 것 자체로 쉽게 어떤 인생 역전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확실히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이런 질문을 하면 아마 이런 반응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존나 막 만날 수 있고 돈 존나 많이 벌 수 있고 제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마 이 구원자들은 어떤 약간 거부감 같은 걸 느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자기가 정말 인기를 추구해서 살았으면 이미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게 안 된다고 하고 성인군자처럼 살아야 된다고 약간 그 포지션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는 사실은 도덕 성인군자로서 인기를 얻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 인기를 얻고 싶다, 연예인, 영웅 이런 것들이 어떤 마음의 소망이라고 하면은 정말 무슨 뭐 광대짓을 하더라도 어떤 연예인의 형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떤 도덕적 승리의 형태로 인생 스승, 내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더 높은 자 요거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게 더 병신같이 실제로는 그건데 네, 그렇죠. 사실 그런 인기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인기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 같은 건 특히 다 윤리적으로 돼야 되고 약간 이런 모드가 깔려있잖아요. 근데 사실 연예인 자체는 그냥 인기 있고 싶은 어떤 그냥 마음이란 말이죠. 윤리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근데 기본적으로 구원자 포지션이 많이 깔려있는 이 문화에서는 대부분 인기는 윤리를 동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말리게 되는 약간 그런 포지션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따로 있는데 말 그대로 뭐 그러니까 윤리와 반대되는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미 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윤리적인 어떤 거를 가야 하는데 이 길을 통해서 어떻게 일로 갈까 계속 이것만 고민하니까 길이 계속 막히는 거죠. 그 들어보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이게 어떤 윤리적인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아 그거는 하면 안 돼 이런 목소리가 좀 먼저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느낌을 생각해보면은 약간 마치 그 화난 엄마 얼굴이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운동권을 했을 때도 그렇고 돌이켜보면은 좀 되게 모범적이고 엄마한테 칭찬받을 만한 착한 아이로 살아왔었고 운동권도 좀 그런 맥락에서 계속 했던 것 같은 게 결국 이 구원자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게 이런 어떤 화난 엄마 얼굴을 보면서 더 착해지고 엄마한테 인정받아야 돼 라는 마음에 가진 그런 마마보이들이 이렇게 가는 흐름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나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지. 나 윤리적으로 살고 있어요. 나 멋진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사람들을 완전 애로 보면서 동시에 엄마처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애 같다고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 포지션에 있어서 남들을 구원해주고 도와준다 약간 이것만 떠올리지 자기 부모님을 대할 때도 사실 부모님을 엄청 눈치 보면서 부모님을 애로 볼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한테 약간 막 가르치려고 하고 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면서 도격 경쟁하고 근데 부모님한테는 사실은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걔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찐따같이 행동했는지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사실 아유 진짜 사기친다 신나랑 뭐는 소리 한다 이런 것만 들으니까 더 대중적으로 유명해져가지고 난 이만큼 팬이 있는데 엄마는 이런 거 팬 없잖아 내가 더 옳았어 하고 사실은 구원자 신드롬 놀이하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그 엄마랑 도덕쟁 탕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가 애라는 어떤 엄마의 인정을 받고 싶은 애 상태다라는 자각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엄마한테 사실 인정받고 싶으니까 오히려 애처럼 보이면 안 돼요. 아, 그치. 더 어른인 척을 해야 되고 더 뭔가 더 훌륭한 인간인 척을 해야 되니까 계속 그 어떤 사실은 그냥 엄마한테 칭얼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애의 마음이 점점 오히려 소외되고 실제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는 이루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어떤 게 어른인지에 대한 그거가 잘 잡혀지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른이라고 했을 때 그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프리츠 펄스라는 그 창시자가 한 말이 어른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어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애어른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는데 점점 이제 자기가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거를 어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구원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독립적으로 만들려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을 계속 애로 만들려고 하고 의존하게 만들고 하면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나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 좋은 걸 해준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의존하고 있는 그쵸. 것 같아요. 본인이 의존하고 있는 거고 의존 사무적으로 이렇게 자기는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의존을 굉장히 하고 있다. 이 구원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길을 잘 가고 있고 인생이 막히지 않고 흐를 때는 뭘 그렇게 막 가르치려고 거기에 뭐 몰두해서 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인생이 막히고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 속에서 그냥 좀 괜찮아 보이는 어떤 규칙을 하나 그냥 가져가서 그것을 뿌리고 다니는 그걸로 이제 뭐 인생이 풀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보면 그 구원자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은 인생이 막혔다는 자각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물이 없으면 물을 당연히 찾으러 가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서울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공부를 하지. 사람이 공부를 하면 막힌 게 아니잖아요 그 길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이 막혔다는 자각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실제로 하고 싶은 게 배제된 거죠. 너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화난 엄마 얼굴에 쫄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딱 남 가르치는 걸 안 하면은 사실 그게 자각이 올 거예요. 집에 있다 가만히 가르치는 걸 안 하면은 집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 인생 막힌 것 중에서 누구나 인생 막혔을 때 그나마 좀 제일 재밌는 게 남 가르치고 좀 위에서 하는 거. 야 인마 그거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거. 맞아. 이런 재미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떠올랐던 게 구원자들이 실제로는 피해를 준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되게 상징적으로 드러난 그 마블 영화 스파이더맨 뭐죠? 그래서 아무튼 거기 보면은 이제 그냥 애가 똥 싸고 똥 치우는 내용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이게 그래서 약간 전 세계적인 지금 현상인가? 이 생각도 좀 들었어요. 실제로 뭐 제가 운동권 할 때도 보면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죠 꼭. 그리고 그 문제가 엄청 중요해져야지 거기서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내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퍼뜨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잘 살고 있다가도 뭐 페미니즘 이런 걸 이제 들으면은 내가 이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돼요. 내가 근데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계속 돈을 쓰겠죠.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해결해 주려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평소에. 이렇게 안 좋지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이게 뭐 있었다. 이거였네.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 거기 투신을 하는 약간 이런 구조인 것 같아. 맞아요. 이거야. 이러면서 네, 그리고 나 이거 해결하면 나도 해결될 거야. 이러면서. 이거야는 웬만하면 뭐 남 탓이나 세상 탓일 때가 좀 잘 먹히고요. 내 탓으로 하면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거대한 어떤 거학이라서 해결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거. 예를 들어 바로 치우면 되는 쓰레기 같은 거는 애초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하면 너무 쪼잔해지고 이 거학을 상대할 때 그만큼 내가 또 진정해지기 맞아요. 때문에 적은 클수록 좋은 것 같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엄마랑 싸우고 있다 이러면 조금 쪼잔해 보이는 그거 힘들죠. 나 평생 엄마랑 이기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러면 너무 쪼잔하고 그거 힘들죠. 실제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결론을 내려보자면 사실 모든 마음이 편찮다. 그래서 내가 구원자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자는 사실은 모든 마음이 편찮아서 자기가 구원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편찮은 거죠. 자기가 지금 상태가 아야한 거고. 그럼 이제 남을 막 구하려고 이렇게 아까 스파이더맨처럼 막 차원을 붕괴시킬 게 아니라 요즘 병원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 병원이 근처에 되게 많고 상담소들도 많으니까 병원들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직한 구원자들이 기다리고 있죠. 예. 구원자가 되게 있습니다. 네. 석사, 박사 따고 의료 자격증 갖고 있는. 확실한 구원자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구원자를 찾아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마음 자취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